나이 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좀 서러운데 냄새 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슬쩍 눈치 주고 좀 구박하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서러운 게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 냄새, 살짝 찌든 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예초기 돌리고 난 뒤에 그 풀 자르고 그 풀 비린내 같기도 한 이 특유한 이 퀴퀴한 이 냄새는 결코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이 냄새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 냄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냄새를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우리 몸의 호르몬은 조금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심해지는 냄새는 주로 피부에서 많이 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에서 이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요. 피부에 있는 오메가7 지방산이 산화될 때 생성되게 됩니다. 산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 바로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호르몬, 혹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예, 바로 테스토스테론이죠. 여성 호르몬은요? 예, 맞습니다.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요, 우리의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피부의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를 생성하는데요. 이 피지는요, 우리의 피부의 수분을 유지켜주고요. 외부의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 장벽을 생성해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한창 자라나는 시기,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이 청소년기의 남성들이 이 피지 분비가 과잉돼서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두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콜라겐은 피부의 힘과 탄력에 기여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이 다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마찬가지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과 두께를 유지시켜주고요. 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또 증가시켜주는데요. 히알루론산과 같은 피부의 수분을 보유하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피부가 훨씬 더 곱고 부드러운 이유가 바로 이 에스트로겐 때문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가 더 고와진다고 하네요. 정말 호르몬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남녀 모두 이 호르몬 분비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30대 후반, 40대 초부터 좀 눈에 띄게 감소되게 됩니다. 남성은 이때부터 좀 기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요. 이 성욕이나 이제 발기력 같은 게 조금 감퇴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남성 갱년기가 좀 오게 되고요. 피부도 점점 탄력을 잃어갑니다.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피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폐경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면은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폐경기 증상과 함께 피부 두께도 감소하게 되고 피부 탄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게 되고 피부도 처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산화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 원인은 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 그리고 정크푸드 같은 좋지 않은 음식, 흡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은 업무적인 특성이나 계절, 날씨 등으로 이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가 자외선이니까요. 외출하는 날에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 좋은 음식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지방, 당이 높은 음식들, 튀김류, 패스트푸드, 디저트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에서 산화를 일으키고요. 많은 염증들을 유발합니다. 또한 비만해지기 쉬워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당뇨병과 같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다음 요인이 흡연인데요. 아주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젊은 시절의 흡연은 이 냄새를 제외하고는 이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흡연자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조금 들고 난 후부터는 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외적인 그 상태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흡연자인가 하는 그런 안색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보이시나요? 하여튼 이게 젊을 때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은 이 30대 후반, 40대부터는 이 호르몬 분비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그 악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은 이 독성 물질과 함께 아주 많은 양의 이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불안정한 분자들이 폐와 혈류에 유입되게 되거든요. 미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요, 담배 연기는 독성과 발암 물질의 혼합물이면서 동시에 기체 자유
자유라디칼 혼합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라디칼은 단일 전자를 갖고 있는 이 불안정한 물질인데요. 이런 불안정한 특성 때문에 이제 그걸 안정시키려고 이 주변의 건강한 뭐 세포막, DNA, 콜레스테롤의 이런 전자를 빼앗게 되는데요. 이 전자를 빼앗기면은 산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전자를 빼앗겨서 손상되게 되면은 노화가 오게 되고요.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또한 흡연은 면역력을 감소시켜서 염증을 유발해서 활성산소를 생성하고요. 또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시킵니다. 흡연은 수많은 치명적인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속이 병드는 것은 물론 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켜서 얼굴색이 칙칙하게 변하고 주름을 빠르게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냄새 나는 원인은 산화돼서 나오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화되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 대비 첫 번째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잘 씻고 잘 갈아입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양치 세수하고 간단한 머리 손질 정도 하고 이제 저녁에 와서 샤워를 하는 게 좀 보편적이잖아요. 뭐 아침 출근 전에 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전날 자기 전에 샤워를 하면은 보통 다음날 아침에는 샤워를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저녁에 집에 와서 좀 귀찮아서 씻는 거를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귀찮은데 세수랑 양치만 할까? 오늘 땀도 안 흘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노네날은 다른 채취에 비해서 이 물과 바디워시 같은 이런 거에 저항력이 더 강하고 또 지속력도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밤새 자면서 몸에서 땀과 피지, 기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도 간단한 세면 세종 말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몸의 기름들, 이 노폐물들을 잘 불려서 닦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 하루에 아침, 저녁 2회 정도는 샤워를 통해서 몸의 노폐물을 잘 닦아줘야 몸에서 나는 냄새를 방지할 수 있고요. 이 샤워할 때 노네날 냄새를 좀 더 잘 제거해주는 전용 바디워시나 비누 같은 것도 시중에서 좀 판매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제품보다는 가격이 좀 더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씻고 나서 그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으면은 옷에서 나는 냄새가 또 그대로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포함해서 옷도 잘 갈아입고 세탁도 자주 해줘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이 산화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라서 산화되는 것을 방어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항산화 식품 섭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은 식품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곡물에서는 뭐 귀리, 현미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셀레늄, 아연 등의 필수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채소에서는 시금치, 피망, 당근 등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선은 연어, 고등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메가3 지방산과 그리고 셀레늄 같은 성분 등이 들어있습니다. 디저트나 후식에서는 말차나 다크 초콜릿 추천드리고요. 여기에는 뭐 폴리페놀,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면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요.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줘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산화되는 것도 서러운데 이 외부의 요인으로 산화를 촉진시키면 안 되겠죠. 이제 모든 요인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 담배 같은 건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햇빛 같은 자외선은 피부를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요. 이런 정크푸드, 인스턴트, 튀김 같은 거 이런 나쁜 음식 먹지 않고 특히 술은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노화를 좀 빠르게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받았더라도 잘 해소하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이게 너무 과하게 하면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운동은 적당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말로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했는데 진짜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게 평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는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수록 이 건강관리와 이런 냄새 같은 것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 먹으면 나는 냄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관리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리해 보셔가지고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해주시면은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